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숫자가 일주일째 50명 이하로 유지된 가운데 2차 온라인 개학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 때와는 달리 개학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이 온라인 개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접속이 지연되거나 오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EBS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통신업체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준비 상황 어떻게 됐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황대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차 온라인 개학 내일이니까 정말 당장 코앞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들 포함해서 초등학교의 4, 5, 6학년들까지 합쳐서 312만 명이 되는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예. 앞서 지난주에 개학을 했던 우리 고3 학생, 중3 학생들 합치면 8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다 합치면 4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 학생들이 전부 내일부터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될 텐데요. 교육부에서 이런 순차적 개학 방안을 발표를 할 때 우선 1차로 개학을 한 우리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먼저 이 원격 수업을 한번 맞닥뜨려 보고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2차, 다음 주 3차 개학한 학생들도 원격 수업을 맞이하게 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나 또 규모면으로 보나 이제 내일 시작하는 이 2차 온라인 개학이 우리 교육 현장이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개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접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투표를 마친 학교들은 좀 오후에 개학을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봤을 때 좀 불안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도 사실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4월 9일 개학 날부터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제 3차례, 이학습터에서도 한 차례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이게 그때 다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 보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예. 일단 이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가 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 서버 용량은 증설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3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했는데 지금 접속 지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왜 이런가 했더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교육서비스본부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파트 평수는 100평에서 500평 정도로 늘려놨는데 문 크기를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는 그 문을 2개에서 한 100개로 늘리는 작업 완료한 상황이고요. 네. 또 이학습터는 전국에 7개 서버를 11개로 늘리는 작업 휴일인 오늘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문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학생들의 접속 시점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은 주로 이 학습터로, 중고등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로 일단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접속 지연 상황이 9시 넘어서 10시 가까운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 접속을 시도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전부터 수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접속하는 것이 이런 분산 효과도 있고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혼자서 학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사실 환경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네, 교육부도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제 여성가족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나 또 한부모, 또 조손가족, 그리고 맞벌이 가정 같은 이런 돌봄 취약계층 이 학생 가정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몇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여가부가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교사를 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개학에 맞춰서 이거를 재개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조선 가족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에서 2차례 2시간씩 방문을 해서 학습을 지도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예. 이거를 위한 지원 인력이 약 2,200명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맞벌이 가정이 사용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전국의 공동 육아 나눔터, 가족 지원센터 이런 곳을 방문해도 원격 수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나이까지의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은 전국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73곳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면 역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온라인 개학이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일주일째 50명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계속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등교 개학 혹시 좀 앞당겨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그 결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사회부총리가 일주일 정도 이 확진자 숫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가면 등교 개학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그 뒤에 교육부가 이 확진자 숫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은 등교 개학의 긍정적인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개학을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다음 주까지 모든 학년들이 온라인 개학을 마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교육부가 새로운 입장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알겠습니다. 부분만큼은 저희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함에 신중함을 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황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